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윤리 1등급으로 함께 가는 동지 여러분들. 자, 우리 심화 보충 강의 11번째 시간에 만났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사상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심화 보충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선생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번 시간 강의의 구성은요. 우리가 꼭 봐야 할 교재 필수 자료 지문 하나,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그리고 또 그것에 관련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요. 그 세 가지씩을 보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자료 1번 볼까요? 교재 105쪽이에요. 자, 준비해 주시고 볼게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지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해하며 심지어 사회나 공동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개별성을 개인을 존중하니까요. 진지하게 고려함으로써 개인들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한다. 또한 공동선은 개인들의 선에서 출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관념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 또한 특정 가치를 지지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선관념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까지만 보시면은요, 개인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개인들의 가치관과 선관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집단들,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개인들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면서 마저 이야기하면서 볼게요. 한편 공동체주의자들이, 세모로 가도 되겠네요.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회 이전의 개인 혹은 아무런 연고 없는 개인이라고 존재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들은요, 사회 어떠한 연고가 있는 거, 그건 근거가 있는 거, 이것을 중시하는데 개인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만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들의 결사체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반사회적인 이기주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자기 이해 혹은 선관념은 어디서부터? 사회적인 배경으로부터 도출한다고 믿는다. 또한 사회적인 유대 자체를 가치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심사가 누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회와 더 밀접하게 관련시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맥락에서도 보시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 혹은 그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공동체자들은 분명히 그러한 개인들의 근거 역시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그들 간의 유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필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맥락을 봤는데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그리고 사회나 그들 간의 연대,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들을 지켜주는 국가,
라고 하는 두 가지에 있어서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이것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이들은 이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 연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요. 이거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지문이 요구하고 있는 맥락, 요 두 맥락이요.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서 아, 이 지문이 뭘 더 중요시하고 있구나. 요것만 잘 잡아내시면 돼요. 그걸 잡아내면 선지 5가지에서도 이 둘 중에 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다 나눠지게 돼요. 의외로 문제 풀기 쉽거든요. 재밌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전 사회사상이 굉장히 약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겁을 먹어서 그래요. 겁먹지 말고 한번 기출문제 저랑 풀어보실래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다음에서 강조하는 사상적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이 우선인가 사회가 우선인가의 문제에 대해 나는 사회보다 뭐가 우선한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본다. 답이 나왔네요. 그런데 집단의 목표와 질서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 지문 내에서는요. 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고 본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 입장과 맞지 않는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선지부터 보실까요? 사회와 개인을 유기적인 관계로 본다.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공동체주의라는 거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어요. 유기적 관계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는요. 이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지킨다라기보다는 이 사회에 소속되어서 사회와 밀접한 연관과 관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화된 개인을 존중하는 것보다 전체의 사회를 우선하는 관점에 들어가요. 1번 틀립니다. 그렇죠?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개인의 자유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본다.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라고 보고 있죠? 개인의 자유. 3번. 개인을 자기 삶의 자율적인 선택권자로 본다. 내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자유라는 맥락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4번. 사회를 개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본다. 그러한 개인주의자들이 봤을 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목적, 그 목적이 자율적인 선택, 나의 자유, 권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는 존재할 수 있어. 그런 의미라면 나는 사회를 인정할 수 있어. 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너 사회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주의 의미에 다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그럼 5번. 개인을 자기 이익에 대한 최상의 판단자로 본다. 보시면은요. 자기 이익을 판단할 때 나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선택권자, 판단자. 지금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사회사상 문제 풀기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잘 봐요. 개인의 자유, 자율 선택, 판단자. 어때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과 5번은 똑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지만 1번만 공동체를 우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가려내신다면 정답 찾아내는 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동체주의와 그 개인주의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의외로 이런 문제를 잘 나옵니다. 자, 해결했어요. 그러면 요것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을 좀 길게 가져왔어요. 훈련하는 단계니까 한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무엇이겠는가? 기억은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해하며 심지어 사회나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나 공동선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들을 중시하는 입장. 이들은 사람들의 개별성을 진지하게 고려함으로써 개인들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배제하고,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선에서 출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선관념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자,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교재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자, 이 부분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면 니은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자기 이해 혹은 선관념은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의미 있는 것이고 개인의 정체성이나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억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니은은 공동체를 우선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선택지에서 옳은 거. 기억은 개인과 사회를 유기체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라고 했을 때요. 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의 그 개별성을, 주체성을 인정해줘요. 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였죠. 그래서 니은은 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다음 2번. 기억은 국가를 개인의 도덕적 삶을 완성시켜주는 기관으로 본다. 개인들의 도덕적인 삶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선의 관념을 부여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니은의 입장이겠죠? 아이고, 니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니은은 사회를 독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체로 파악한다. 독립적인 개인들이 집합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개인주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니은은 개인의 의식은 사회적 존재의 산물이라고 파악한다. 어때요? 너희들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너희들 개개인들이 주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긴밀한 유대적인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 가고 형성되어 가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연관을 떼어놓지 마라고 하는 공동체주의. 니은이 맞겠죠. 그러면 5번. 니은은 국가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요. 이건 뭘 더 중시하는 거겠어요? 국가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나를 위해. 나를 중시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거뜬하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한번 훈련해 보시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맥락만 잘 찾으면 정신 차리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교재 107쪽에 나와 있는 필수 자료예요.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 자, 깨끗이 지우고 시작합니다. 우리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 드트라시가 처음 이용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라면 1단원에서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이데올로기는 인종, 민족 소속, 정부의 역할과 기능, 남녀관계,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문제들에 관한 인간들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시키는 일련의 이념체계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그거예요. 이데올로기는 그야말로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주는 이념체계인데 이 이데올로기, 이념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의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래서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세 가지의 정치 이데올로기, 곧 자유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의 충돌이 세계의 정치를 지배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위협은 대부분 사라졌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냉전 세계는 하고 끊어졌는데 저기까지 보시면 그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큰 힘을 갖고 대립구도를 만들어 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삐끗하고 무너졌어요. 공산주의 무너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냉전이라고 하는 대립은 사라진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의 냉전의 세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전투적인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인종주의자들이 벌이는 전쟁,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자유지상주의적인 동성애자들과 반동성애자 집단들,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 그 외 많은 대립 세력들 간의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세계의 모습이다. 이거 보면은요, 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에 따라서 대립각을 갖고 있었다가 하나가 무너지고 나니까 냉전 세계 끝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데올로기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거냐? 그렇지가 않더라. 왜? 민족의 문제, 민족주의의 문제, 그래서 인종주의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 자유 문제에 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인간사의 모든 것들에 이 이데올로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는 유효하게 인간들 사회에서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운동은 나름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평화적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 이데올로기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정치적인 태도와 행동에 관한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많이 깔려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줘야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16번. 그림은 학생이 A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이다. A의 특성으로 제시될 옳은 내용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의 의미.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되 가치 판단과 사회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관념이나 이상이다. 자, 보시면 관념이나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 체계를 이루어준다는 뜻이고요. 가치 판단과 사회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가치 체계면서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 있어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절대. 자, 한 집단에 의해서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여진 제도와 절차들에 관한 가치 체계이자 신념 체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짚어드릴까요? 보시면 받아들여진 제도나 절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 A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막 얘기가 되어지다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 혹은 그 사회에 그래, 그것이 옳다. 많이 수용이 되었어요. 수용이 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제도와 절차로서 고착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절차와 제도들로서 이렇게 기존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집단에 의해서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여진 제도나 절차들에 관한 가치체계, 신념체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 볼게요. 기억번. 가치 중립적인 신념체계의 성격을 지닌다. 틀린 거 보이시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그 폐해로 발생된 문제들을 난 해결하고 싶어서 공산주의로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충분히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절대 가치 중립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딱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니은번, 의식적으로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냥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나는 꼭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어 라는 굉장히 현실 개혁적이고 그 현실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 다음 디귿번, 어원으로 보면 어디에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에도 없는 것은 오토포스, 유토피아를 얘기하죠. 디귿번은 상관없어요. 이런 선지 넣었을 때 아마 출제자를 생각할 거예요. 얘네들이 교과서에서 사회사상 얘기하면서 이상사회 나오고 그 이상사회 중에서 유토피아도 나오고 아마 좀 헷갈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겠죠? 리을번, 추종자들을 충원하고자 하며 그들의 헌신을 요구한다. 어때요? 맞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적용시켜서 실제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프로그램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집단에 헌신하게끔 하고 이것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나름의 리더십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만약에 그 수능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과에 우리 윤리 교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그럼 삐끗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야. 굉장히 꼼꼼하게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선생님이 만든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혁 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평소에 좋아하던 한 10대 여가수의 팬클럽에 가입했다. 소위 말하는 삼촌 부대의 일원이 된 그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팬클럽 활동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여가수를 좋아하는 팬클럽에 들어간 기혁 씨, 그 사람의 활동. 그럼 니은 씨를 볼게요. 니은 씨는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한 단체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학계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얘를 정치에 반영시켜서 현실화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혁 씨와 니은 씨는 똑같이 나름의 어떤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집단, 모임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기혁 씨는 그야말로 자신의 개인의 취향이에요. 자기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그걸 표현한다는 거. 하지만 니은 씨가 갖고 있는 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현실에 반영시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실의 개혁 의지를 분명히 갖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까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보면 될지 볼게요. 1번. 기혁은 기존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가 어떤 여가수를 좋아해서 그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전혀. 그쵸? 개인의 취향 문제에 국한돼요. 니은. 2번, 기혁은 인간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사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오히려 1, 2번은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운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번, 니은은 개인들의 취향을 반영하려고 한다. 이것은 기혁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4번, 니은은 인간사회 역사와 분리되어 나타난다. 인간사회 역사와 분리되어 나타나냐? 그렇지 않죠. 이데올로기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시대 사회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로 인해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혹은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사와 분리되지 않고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라고 해석해줘야 맞아요. 그럼 4번도 틀렸죠? 5번, 니은은 지식인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는 지식인이 있고 그가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요, 그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는 그의 리더십이 돼서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추종자를 동원해서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는 이데올로기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치사상,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주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자유주의에 관한 거예요. 114쪽 보시면요.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그래서 개별성을 발전시키고 존중시켜주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존재와 엄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각 개인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 역시 더욱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개인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역시나 사회보다는 개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나아지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나아지문은 그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한 다른 사람에게 일체의 물리적인 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자유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행동하는 것이 의견을 가지는 것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요, 지금 나번에 있는 얘기를 보시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한정이 되어야 되는가? 개개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범주를 만들어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답은 볼게요. 이어서 보시면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받아야 된다. 보면 통제를 받는 것은 자유와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자유를 해를 끼친다면 통제,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혀주고 있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다라고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제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답원 지문 볼게요. 오늘날 사적인 삶의 자유가 실제로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더 이상 더 심각한 위협이 곧 현실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사회가 판단해서 틀린 것이면 무엇인지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을 막을 목적이라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일마저 사회가 무제한적으로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나다번의 얘기를 보니까 개인의 자유 중요하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해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보장받아야 되는 사회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각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문제 제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에 관한 지문을 이렇게 읽어봤고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상 연설문에 나타난
근대 이념.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대 이념이 형성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오직 서로가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끼칠 때에만 외부 권력의 개입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나번 지문 있죠? 나번 지문의 맥락이 바로 요 얘기일 거예요. 따라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에 관한 얘기겠네요. 자유주의. 그러면 이 자유주의라는 근대 이념이 형성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선택지 볼게요.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교감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이제 공부하면서 이 자유주의 파트 들어갈 때요. 선생님이 그 도입 부분에 얘기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이런 거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기존에는 이 개인이 종교활동, 신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집단이 꼭 있어야만 돼요. 그 교회라는 집단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됐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들은 성서, 성경을 통해서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내가 큰 돈을 갖다 내지 않아도, 교회에 의존하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신을 직접 만나서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 성경을 통해서 신과 교감하려는 인간, 개인의 자유, 주체가 강조되게 됐다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에 강조되는 맥락에 영향을 준 것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럼 2번, 신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철폐가 필요했다. 당연히 맞겠죠. 신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철폐를 해야만 개인의 자유가 명확히 보장될 수 있어요. 4번, 경제활동을 위한 이기적 정당화를 요구했다. 이건 어때요? 이기적인 동기의 정당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관점. 자본주의적인 관점도 역시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준다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맞고요. 신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추구했다. 르네상스적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역시 자유로운 인간관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상에 대해서 그 밑바탕, 베이스를 그냥 꼼꼼히 차근차근 많이 익혀둔 친구들이 쉽게 잘 이해하면서 풀 수 있고요. 윤리를 그냥 이해하는 과목이다라고 단기간에 달려드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럼 3번을 보면 왜 틀렸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걸려드는 선지예요. 보시면 재산과 교양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시민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은 시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했다라는 맥락에서 이 선지를 만들고자 했을 때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엮어놨냐면요. 재산과 교양이 없는 이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시민혁명의 주체가 됐었던 시민들은요. 재산도 소유하고 있고 상당히 지적인 밑바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산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의 참여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충분한 그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의 물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 요소에서 많은 친구들이 걸려들었던 문제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받아야 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된다. 근데 여기만 딱 띄워온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문 봤을 때 통제받아라. 그리고
간섭해라.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는 자유주의와는 상반된 맥락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의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주의, 아까 봤었던 지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상으로 옳은 것. 선생님이 이 문제 의도한 것은요. 여러분도 어때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만 딱 국한돼서 아까 방금 전에 문제 만들 수도 있지만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끼쳐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기억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권력 분립과 경쟁을 보장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제도예요.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고찰한다. 요거 여러분들 방금 전에 풀었던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의 예를 보세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전체에서 개개인의 인간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동체를 우선에 두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니은은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것보다는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 더 가깝죠. 여러분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저에 개인주의 깔려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기억나시죠? 저 개인주의, 집단주의에서 파생되는 그 이념들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시고요. 디귿번, 사회 중심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한다. 사회 중심의 인간관 자체가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틀리다는 거 알 거예요. 리을번,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한다.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죠. 리을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을 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옆에 이렇게 잠깐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맥락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이 맥락이 있고요. 아까 말로만 했는데 한번 짚어드릴게요. 집단주의의 관점에서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요것을 바탕으로 파생되어야 되는 것들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념들이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사회사상 처음 스타트할 때 나왔던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관념론, 유물론 얘기하면서 요런 얘기들까지 했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게 관념적인 거, 요것은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설명하는 거. 요런 맥락까지 싹 잡아서 사회사상은 딱 한 큐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요 선지들을 왜 이렇게 구성해 왔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요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에는 요런 것들까지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4번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남은 나머지 하나의 주제를 볼게요. 하나의 주제는 은근히 잘 나오는 사회계약설이에요. 자, 볼게요.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자, 이 중에 어떤 사람 등장했을까? 자연 상태에서 능력이 평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즐기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가진 것을 폭력에 의해서라도 약탈하려 한다. 불안불안하겠죠?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방어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까지도 약탈의 대상이 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 되겠네요.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태를 얘기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외국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지키고 또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노동과 토지로부터 얻은 수확물로 생명을 지탱하며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사람 혹은 합의체에 주는 것이다. 이거 보면 딱 알겠죠?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거, 집단이라는 거 만들 수 있는데 그 집단에게 자신들의 자연권을
모두 양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권을 지닌 그 국가의 권력자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리바이어던. 그렇죠? 그래서 가번과 나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었고요. 다번 볼까요? 모든 권력은 신탁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 목적을 명백히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력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간다. 그리고 권력을 회수한 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위하여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권력을 다시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쿠에 관한 것이고, 로쿠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부분까지 갔었죠. 그 정도에서 사회계약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사회계약서는 다른 과목에서도 나와요. 윤리에서는 사회계약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면요. 갑과 을 두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제시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자연법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를 위한 계약을 맺는다. 사회계약. 그러나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상 언제든 계약을 어기려 한다. 따라서 계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의 권력이 요청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홉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계약, 그리고 공동의 권력.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가장 자연스러우며, 봐요. 국가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보시면요. 갑은 공동의 권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을은요. 공동의 권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권위와 강제수단 거부돼야 된다. 그거 어때요? 을 같은 경우에는 무정부주의잖아요. 이 갑과 을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존재의 필요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둘 다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목적은 같은데 결론점이 지금 다르게 나와요. 재밌죠? 그래서 홉스와 무정부주의, 이 바꾼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선택지 한번 볼게요. 갑은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지배체제를 부정하지 않죠. 절대 권력을 오히려 인정하는데, 을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 잘 나와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체를 부정해요. 부정. 근데 국가를 필요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필요를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회계약서에 가까워요.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갑은 무정부 상태를 부정적으로, 을은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어때요? 얘가 맞죠? 갑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그게 웬 말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을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3번이 맞죠. 4번. 갑과 을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어디서 삐끗했어요. 자유와 평등 다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을은 국가의 역할을 인정 안 해요. 무정부주의잖아요. 5번. 갑과 을은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형성을 주장한다. 구성원의 합의해서 계약을 했어. 그래서 국가가 발생해. 그건 갑 생각이에요. 을 생각은 국가 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과 5번의 공통점은요. 무정부주의를 겨냥하고 무정부주의는 절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빠져들지 말 것을 강조하는 선택지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필요악으로 국가를 파악하는 입장은 어딘지 요거까지 다져두시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선생님이 만든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면서 산뜻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누군지 알겠죠? 그대로 썼어요. 사람들을 외국의 침입이나 침해로부터 지키고 또 보낼 수 있도록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람 혹은 합의체에 그 권력을 줘서 내 자유를 보장받자. 사회계약설, 홉스.
을은, 국가는, 말 안 할게요. 변증법, 인륜, 개인의 자유, 사회의 자유가 보존되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이건 누구예요? 해겔이에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홉스가 보는 국가, 해겔이 보는 국가,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두 학자의 서로 다른 두 해석을 한번 볼까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았다. 이건 그냥 주는 선택지겠네. 갑은 성악설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갑은 계급과 사유재산의 소멸을 주장한다. 계급 없고 사유재산 없고 국가가 없는 게 공산주의죠. 이건 공산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기본기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고. 3번, 을은 국가의 존재를 필요하게 의미해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을은 국가의 존재를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필요하기라고 얘기하지 않죠. 반드시 필요한 목적 그 자체라고 봐요. 선생님 하는 말도 잘 기억해 두세요. 4번, 을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모든 형태의 권위와 조직을 거부한다. 이건 무정부주의라고 앞에서 복습했어요. 그럼 5번,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인정한다. 그래서 국가도 인정하고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 또 사회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이 국가다. 해겔. 개개인들의 자유를 자연 상태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홉스. 또 5번은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곡하게 아주 적절히 잘 풀어내면 그 출제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답에 가깝게끔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그 우리 이데올로기와 그 사회사상에 대해서 맛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공부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되셨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간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